48시간 만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지하 벙커를 뚫고 내려앉은 벙커버스터. B2 스텔스 폭격기 20여 대가 적국 수도 상공을 유린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란 본토 기습 공습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핵시설 초토화.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들이 연이어 제거된 직후 가장 고립된 순간을 노린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몸통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래행렬에 100만 인파가 몰렸고 전 세계 원유 5통 중 1통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완벽했던 미국의 계산이 어떻게 최악의 자충수가 됐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미국이랑 이란 맨날 으르렁거리더니 왜 갑자기 진짜로 터진 거지? 사실 이 타이밍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의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란은 지금 역사상 가장 취약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경제 제재가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만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죠. 거리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2022년 히잡 시위 기억하시죠? 그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분노가 아직도 식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란의 방패막 역할을 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시너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에 줄줄이 제거됐어요.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대리 세력들의 머리가 잘려나간 겁니다. 뒷배는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느라 중동 쳐다볼 여력이 없었고 중국은 우리는 중립이라며 슬쩍 빠져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하며 이란 편들어줬을 두 강대국이 점작 결정적 순간에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적은 고립되었고 내부는 갈라졌고 우군은 전력 증강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F-35로 35로 풀무장했고 사우디와 UAE는 미국산 미사일 방어망을 잔뜩 깔아뒀죠. 이렇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다시 올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 그래서 B2 스텔스 폭격기가 떴고 벙커버스터가 쏟아졌고 최고 지도자가 쓰러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미국은 그토록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을까요? 이란만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였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태평양 건너 베이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이란을 두들겨 패야 했을까? 석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충분한 나라예요. 그럼 뭘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미국의 최근 국가안보 전략 문서들을 쭉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여요. 중동이라는 단어는 점점 줄어들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메시지는 명확해요. 우리의 진짜 상대는 이제 중국이다. 중동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중동에는 여전히 미군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라크에, 시리아에, 걸프 지역 곳곳에. 이 병력을 아시아로 돌리고 싶은데 이란이라는 불안 요소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계속 진전되고 있었고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점점 늘어났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두고 자리를 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요. 바로 안보 하청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미국이 직접 중동 경찰 노릇하기는 이제 싫으니까 이스라엘이랑 사우디한테 그 역할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대신 최첨단 무기랑 방어 시스템은 팍팍 지원해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지역 안보를 책임져라. 이게 미국의 속내였습니다. 그런데 하청을 주려면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죠. 그게 바로 이란이었어요. 핵시설 날려버리고 미사일 기지 초토화하고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하면 이란은 한동안 재기불능 상태가 될 거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일종의 퇴사전 대청소였던 셈이에요. 골치 아픈 일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인수인계하고 떠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구상한 새로운 중동 안보 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미국이 그려놓은 총사진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MEAD, 미들 이스트 에어 디펜스, 중동 통합 방공망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죠?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아이언돔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요. 하마스가 로켓 수백 발 쏴도 거의 다 격추시키는 거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MEAD는 이 아이언돔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이스라엘, 사우디, UAE, 바레인, 요르단 이 나라들의 레이더망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란이 어디서 미사일을 쏘든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거대한 방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하나의 레이더망으로 묶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걸 위해서 사우디랑 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야 했어요.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두 나라가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슬금슬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이후로 물밑 접촉이 계속됐고 군사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였죠. 자기들은 태평양에서 중국이랑 힘겨루기 하면서 중동은 이스라엘 사우디 동맹이 알아서 관리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비용은 줄이고 영향력은 유지하는 일석이조. 그래서 이번 이란 공습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어요. MEAD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이란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방패가 의미 있으니까요. 서류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한 가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질기게 버틸 수 있는지를요. 자,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이란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독재 국가의 1인자를 제거하면 체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란은 달랐습니다. 이란의 체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후계 구도가 짜여 있어요. 전문가 회의라는 기구에서 새 지도자를 선출하게 돼 있고 혁명수비대라는 군사 조직이 체제를 단단히 받치고 있어요. 머리 하나 자른다고 무너질 구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 반정부 시위하던 사람들까지 장례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부에서 싸우는 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외세한테 당하는 건 못 참는다. 이런 심리가 작동한 거예요. 이란 정부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순교자 마케팅이라고 하죠. 하메네이를 외세에 맞서 싸우다 쓰러진 영웅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미 감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분열됐던 국민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원했던 건 이란의 굴복이었는데 오히려 이란 내부의 결속력을 높여버린 셈이 됐어요. 여러분, 히드라라는 괴물 아시죠? 머리를 자르면 두 개가 새로 자라나는 이란의 체제가 딱 그랬어요. 지도자 한 명 제거했더니 그를 중심으로 국민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훨씬 더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란이 꺼내든 카드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치명적인 거였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그러냐고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좁디 좁은 바닷목이 있어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보다 짧아요. 그런데 이 좁은 바닷목으로 전 세계 원유의 21%가 지나갑니다. 5통 중 한 통이에요. 사우디 석유, UAE 석유, 쿠웨이트 석유, 이라크 석유. 걸프만 산유국들의 원유가 전부 이 길을 통해 나가요.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가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이란은 바로 이걸 노렸어요. 전면전에서는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군사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협 주변에 기뢰를 뿌릴 준비를 했고 고속정 수십 척이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유조선 몇 척만 공격해도 보험료가 급등하고 선박들이 해협 통과를 꺼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유소 기름값 요즘 어떠세요? 이미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본격화되면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류비가 뛰고 물가가 오르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 중 하나가 중국 견제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도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와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미국도 곤란해졌어요. 처음 계획은 깔끔했거든요. 이란 핵심 시설 때려 부수고 지도자 제거하고 이란이 알아서 무릎 꿇으면 철수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란이 무릎을 안 꿇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좀 볼게요. 2026년 3월 초 기준으로 미국은 애매한 포지션에 갇혀버렸습니다. 공습은 성공적이었어요. 핵시설 파괴했고 미사일 기지 날렸고 지도자도 제거했어요. 전술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는요?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고 호르무즈를 위협하고 있고 국제 유가는 불안하고 전 세계가 미국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수는 뭐야? 이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상군 투입. 이란 본토에 미군을 보내서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20년 동안 수천 명이 죽고 수조 달러를 썼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미국 국민들은 또 다른 중동 전쟁에 지상군 보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계속 폭격. 그런데 폭격만으로 전쟁이 끝난 적이 역사상 거의 없어요. 베트남도 폭격했고 이라크도 폭격했는데 결국 지상작전 없이는 결론이 안 났거든요. 세 번째, 협상. 그런데 최고 지도자를 죽여놓고 무슨 협상을 하겠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버티면 버틸수록 미국이 곤란해지는 구조니까요. 결국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나올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중동 이야기잖아.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숫자 몇 개만 볼게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예요. 10 중 9은 밖에서 사와야 한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원유는 어디서 올까요? 67%가 중동에서 옵니다. 3통 중 2통이 중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원유가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면요. 맞아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하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석유화학 산업 아시죠? 울산,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 여기서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각종 화학제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이에요. 원유 공급이 불안해지면 이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물류비도 생각해보세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영향이 퍼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안보 문제예요.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동맹국들한테 뭐라고 했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메시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국이 아시아로 집중한다고 했지만 그게 한국을 더 지켜주겠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너희도 방위비 더 내라. 자체 무장 강화해라 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중동에 보낸 청구서가 우리한테도 날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죠? 정리해볼게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에서 발을 빼려 했고 그 마지막 정리 작업으로 이란을 쳤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호르무즈라는 급소를 틀어주었어요. 미국은 들어가기는 했는데 나올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까지 밀려오고 있어요.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지구 반대편 전쟁이 내 일상의 물가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고도 분명해요. 미국의 안보 하청 전략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동의 화약고가 터졌고 세계 경제가 볼모로 잡혔습니다. 출구 전략 없는 이 전쟁.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일상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